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목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월요일이나 아무튼 많이 해드리고 화요일까지 좀 방송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안산개미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없는 동안에 대한전선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연도가 이제 사실 근 한 달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 한 달이 이제 주가가 1년 동안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제외하고는 섹터가 한 번도 안 돌았고 실질적으로 섹터 동계가 2차 전지가 끝이에요. 2차 전지.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많이 돌았죠. 뭐 배터리,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2차 전지 관련만 좀 많이 올랐다. 원래 그 요번 연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조금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좀 그 주식 시장이 정상적이진 못하였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 이번 2023년, 2022년 말부터 좀 대두가 되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침체, 뭐 국채 금리, 달러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좀 흐름으로 1년 동안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주식 뭐 저 포함해서 잘하는 전문가들도 수익을 뭐 크게 보진 못했던 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항상 길게 봐야 되고 저는 이 주식할 때 어쨌든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식이 1년 정도 침체가 되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또 수익을 안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내년부터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대한전선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은 뭐 크게 떨어짐은 없어요. 뭐 이렇게 아래까지 떨어짐은 없고 이 12,000원 구간에서 계속 지금 횡보 중인데 요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천천히 물량 모아가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쉬운 건 항상 거래량이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이 대한전선은 제가 그냥 느낀 거지만 그냥 기다리시면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은행권에서도 지속적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채 갚아야 되는 돈을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이나 뭐 장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자 만기 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돈을 사람들이 빼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 돈을 뺐다가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다른 적금을 든다던가 왜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바로 원래 빼서 다른 적금을 또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드는 확률이 높은데 사실상 물가 상승이 아직도 제대로 잡히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은행권에서 가장 현금 유동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 매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은행권 매도가 모든 종목에 지금 다 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은행권만 조금 다른 은행권 제외하고 금투나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이쪽은 거의 뭐 물량을 매도한 물량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 뭐 보름 동안 거의 보름 동안 7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2,000원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터치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1.16%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12,000원 부근 터치를 하고 있으니까 요대로만 잘 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큰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이 제가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상승의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도
주식의 근본적인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뒤늦게 흘러가더라도 반영이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반영이 안 되는 실적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식을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근본적으로 가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 실적 반영을 주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지금 큰 요인들을 배제하고서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디로 가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뒤에 반영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안에 분명히 상승 한 번 정도는 전 나와 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전선 패턴이 여태까지 그래 왔지만 요번이 조금 횡보 기간이 좀 긴 패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요 대한전선을 3년 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그 부분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이 2만 원 부근 2만 원 부근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린 평단가 그냥 좀 낮춰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한전선의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항상 크게 나와 줬었기 때문에 뭐 잠깐이라도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 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사실 여기 액면병합 때문에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지금 공매도도 내년 8월까지 일단 폐지가 됐고 지금 국민청원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을 또 지금 그 청원을 했는데 또 꽉 100% 채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분명히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분명히 12월 안에는 좀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워렌 버핏도 제가 좋아하지만 이 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이분의 어떠한 그 경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랑 굉장히 맞고 제가 롤 모델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라 장기 투자. 근데 지금은 10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분이 한 게 진짜 그냥 10년 뒤에 깨어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의미 속에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게 되면 종목을 샀어 내가. 그러면 이 회사를 우리가 기다려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타 이런 성격이 우리 대한민국 저도 포함해서 좀 급한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단타가 굉장히 거의 도박같이 굉장히 핫했던 게 언제는 코로나 직후에 이제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안정화되면서 오를 때 단타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잘못 문화가 이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장기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했던 게 주식인데 장기 투자가 매력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덮어놨어요, 단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대한전선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매도가 아마 만약에 제가 갔다 오기 전까지는 뭐 크게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전 적절가가 뭐 한 17,000원, 18,000원대 일단 1차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때 상황 봐서 또 피드백이 달라질 수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새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이 좀 마약이 합법화된 데는 이 음식에 막 제가 태국인가? 아무튼 어딘가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막 음식에 마약 넣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우상향 될 겁니다. 실적이 좋은데 우상향이 안 되고 그게 실적 반영이 안 되는 회사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상장 회사 중에. 감사합니다. 오국님도 항상 감사드려요. 좋아질 거예요.
2만 원 초반대시구나. 음. 네. 사실 제가 마지막 최종 목표가 2만 원이긴 한데 더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제는 좀 물량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거의 1년이죠. 딱 1년 횡보했는데 여기 이 부분을 뺄게요. 병합할 때여서 잠깐 올라간 거라 어, 이 1년 동안 횡보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안이 돼요. 왜냐면은 원래 이런 애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항상 방송에서 원래 이런 애니까 기다려라 하고 계속 떨어지면은 솔직히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더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우선 1차는 일단은 17,000원, 18,000원에서 애가 다시 하락할지 큰 다시 더 상승할지가 기로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매하게 17,000원, 18,000원이라고 했지만 목표가는 사실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데 저희 대한전선은 사실 장기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더 잘 풀어 주셨어요, 현수님이. 그 이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돈 맡기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진짜 10억 단위만 맡겨도 막 명절 때 지점장에 찾아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이유가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얘네는 또 굴리는 거예요. 은행권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다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메꿔놔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적자 리스크가 절대 나면 안 돼요. 은행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맡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돈을 단기적으로 불려서 그거를 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급을 해야 됐을 때 은행에서 가장 뭐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없고 당장에 뭐도 할 수 없지만 이틀 뒤에 뺄 수 있는 거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가장 좀 현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매도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잘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 말씀을 오히려 도래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방송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